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제동을 걸고 이 활보 서비스 전반에 대한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정두리 기자입니다. 장애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확대 등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에 개선을 권고하며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인권위는 장애인의 자립생활 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급여량 확대와 지역별 불균형 해소, 65세 이상 장애인의 노인 요양급여와의 선택권 보장, 활동보조인 처우 개선 등을 권고했습니다. 현재 정부는 중증장애인에게 월 최대 약 13시간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호흡기를 사용하거나 전신마비 장애인은 혼자 위험에 노출될 수 있어 급여량 확대가 시급한 상황. 이러한 문제의 대책으로 지자체에서 추가 지원을 하고 있지만 재정 상태에 따라 평균 급여량이 최대 3배의 지역 격차가 나타나고 있어 지역별 편차 역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또한 65세가 넘으면 일률적으로 노인 장기 요양보험법에 따라 활동 지원이 아닌 장기 요양급여 수급자로 전환됐던 문제 역시 장애 특성과 환경에 따른 선택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권고됐습니다. 특히 서비스 질과 직결되는 활동보조인의 처우 개선도 문제입니다. 현재 활동지원 서비스 단가는 올해 기준 시간당 9,000원. 반면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 단가는 1,875원. 노인 돌봄 서비스 단가는 9,800원. 가사간병 방문 지원 서비스 단가 역시 9,800원인 것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이에 인권위는 원활한 활동보조 인력 수급과 장기 근무, 업무적 소진을 예방하기 위해 서비스 단가를 높이는 등 처우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정두리입니다. 한국뇌변변 장애인 인권협회가 뇌변변 언어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보장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명아 기자입니다. 의사소통,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뜻이 서로 통한다는 뜻입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만나고 또 사회를 마주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데요. 그러나 뇌병변 장애인 등 말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은 이러한 의사소통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뇌병변 장애인 인권협회는 2016 뇌병변 언어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보장 토론회를 열고 보다 효과적으로 의사소통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전문가들은 보안대체 의사소통기구 AAC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AAC는 기기에 글을 입력하면 입력된 글이 음성으로 변환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이 AAC라는 기기가 있는지 알고 있는 장애인은 14%에 불과하고 AAC 기기가 있는 사람도 그 활용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보다 실질적으로 AAC 기기를 보급하고 지원해서 의사소통 권리를 보장하도록 의사소통 지원센터가 생겨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동안에 뇌병변 장애인들을 전담하는 전문 지원센터가 없었습니다. 기기를 사용하는데 각 신체 장애 조건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지원이 되지 않으면 기기를 주어도 사용할 수 없거든요. 이 센터가 아주 지금 시급한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TV 뉴스 이명아입니다. 서울시 복지 예산안이 발표됐는데요. 그러나 장애계는 이번 예산안에 대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7일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서울시청과 의회에서 이번 서울시 복지 예산안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장애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서울시는 현재 장애인들의 탈시설 계획은 있지만 탈시설에 대한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장애계는 서울시 박원순 시장의 이번 예산안에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 24시간 지원과 관련한 예산안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광주시 남구의 한 지역단체 모임이 편의시설 점검과 더불어 이 무장애 도시를 만들기 위해 직접 나섰는데요.
조금씩 지역의 변화가 일고 있다고 합니다. 김영솔 기자입니다. 강주광역시 남구 푸른길 주변 765곳의 편의시설 실태조사에서 경사로가 설치된 곳은 24%, 약 64%는 경사로가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아름다운 무장의 남구를 만드는 사람들의 모임인 아사모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구축하는 등 장애 친환경 도시, 무장의 남구를 만들기 위해 나섰습니다. 계단을 밟고 올라가야 하는 은행 출입구에 경사로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설치된 경사로로 휠체어 장애인도 은행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많이 있고 사람들이 조금만 의식이 변한다면 함께 살 수 있는 방법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보다 나은 남구 복지 도시, 좀 더 편한 도시, 그런 도시로 거듭나는 계기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사모 주최의 위 편한 세상 만들기 기념식. 이날 기념식에는 최영호 남구청장과 강원호 남구의회 의장 등이 참여해 강주시 남구 푸른길 주변에 설치한 경사로 이용 시연 등이 진행됐습니다. 이 시설이 소외된 분들의 어떤 금융 편의나 배려 차원에서 훨씬 더 많이 유익하게 이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사모는 은행 외에도 북카페와 식당 등 총 5곳의 경사로 설치를 지원하고 있으며 활동 범위를 점차 넓혀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영솔입니다. 치매 환자들 이 외출 나갔다 길 잃고 실종되는 경우 적지 않습니다. 이렇다 보니 치매 가족을 돌보는 분들도 이 가슴 졸일 때 많으실 텐데요. 이 경기도가 실종 예방 물품을 보급합니다. 황현희 기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걱정인 질병 치매. 지난해 우리나라 치매 노인은 68만 9천 명. 이 가운데 19%가 경기도민입니다. 치매 환자가 느는 만큼 실종 접수 건수도 최근 3년간 해마다 늘었습니다. 치매 환자 실종 예방을 위해 경기도와 경기 남부경찰청이 치매 노인 실종 예방 물품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치매 환자의 경우엔 겉으로 봐선 이상 유무를 알기가 쉽지 않은 만큼 옷이나 모자, 가방 등에 야광 실종 예방 물품을 부착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보건소에 등록된 치매 노인 4만 7천 명이 대상, 이달 말부터 보급됩니다. 치매 어르신들이 혹시 밤에 실종이 되더라도 잘 저희가 찾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어두운 곳에서 잘 밝게 비춰지는 그런 세이프 클립이라는 걸. 생활 속에서 치매 환자와 환자 가족을 위해 봉사하는 치매 파트너를 경찰과 행정공무원 대상으로 양성하는 데도 집중합니다. 어르신 머리 계속 기르시려고? 네. 이렇게 환자들을 찾아 말벗이 돼주고 간단한 봉사를 하는 지역 내 치매 파수꾼 역할입니다. 제가 진심으로 다가가면 그분들도 표정이 없으셨다가도 이렇게 싹 웃으시는 게 그러면 이제 보람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을 진심으로 다가가면 그분들도 알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 신경을 써서 봉사를 하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년 뒤엔 14만 9천 명까지 치매 노인이 늘어날 것이란 게 경기도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도는 치매 환자의 실종 예방 대책 등 사회 안전망을 더 두텁게 한다는 방침입니다. 복지TV 뉴스 황현입니다. 서울시가 세계 인권 선언의 날을 맞아 2016 서울 인권 컨퍼런스를 열었습니다. 이번 인권 컨퍼런스는 전 세계에서 약 50여 명의 연사들과 일반 시민들이 참가한 가운데 국제 인권 기준과 지방 정부를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또한 서울시청 내 시민청에서는 시민 참여 행사와 함께 인권과 관련한 영화 상영, 토크 콘서트도 함께 열렸습니다.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단법인 국민안전관리협회가 이 국회에서 제1회 국민안전대상 시상식을 가졌습니다. 국민안전관리협회는 지난 7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제1회 국민안전대상 시상식을 열었습니다. 협회는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애쓴 각계각층의 시민들에게 국민안전대상 국회의원상을 시상했습니다. 한편 이날 시상식에서는 협회 홍보대사로 복지TV 강원방송 이창혁 대표와 임태숭, 오충영 씨가 위촉됐습니다.
경기도 시각장애인복지관 소속 밴드가 의정부의 한 공연장에서 재능 나눔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이번 콘서트는 시각장애인과 지역주민 10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다양한 음악 장르로 준비됐습니다. 한편 시각장애인으로 구성된 화요일 2시 밴드는 의정부시 회룡문화재 인기상 수상, 동두천 락페스티벌 본선 무대에 진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밴드입니다. 경상북도가 대구 서문시장 화재 사고 피해 현장의 빠른 회복을 위해 이 성금 2억 원을 전달했습니다. 김관용 경북도지사가 대형 화재 피해를 입은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피해 상인들에게 2억 원을 전달했고 경상북도는 앞으로 대구시와 함께 최대한 빠른 복구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도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 연령대에서 이 다양한 학문과 취미 생활을 쉽게 접할 수 있고 학습할 수 있도록 돕는 이 평생 교육기관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충북의 한 노인복지대학이 졸업식을 가졌습니다. 이재영 기자입니다. 학사모를 곱게 쓰고 있는 노인들이 그들의 뜻깊은 졸업식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이번으로 6기를 맞이한 대청댐 효 나눔 노인복지대학이 지난 6일 60여 명의 노인과 졸업식을 가졌습니다. 졸업생들을 축하하기 위한 노래를 다 같이 따라 부르자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래, 그때 내가 이 가슴에 화병이 있어가지고 병원에 다니면서 약도 갖다 먹고 그래도 안 들어요. 근데 그때 나와서 노래하고 소리 지르고 하니까 그 화병이 없어져서 병을 고쳤다고 내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열정만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노인복지대학 졸업생들. 그들의 열정을 응원합니다. 어르신들 정말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또 겨울방학 푸근히 지내셨다가 다음 내년 2017년에도 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노는 우리 실버들이 정말 우리 지역의 문화를 이끌어가고 정말 삶의 가치를 느끼는 행복한 어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화이팅! 표창합니다. 2016년 12월 6일 복지TV 뉴스 이재현입니다. 정상혁 대독.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질병관리본부가 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본부는 최근 인플루엔자 환자 수가 유행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본부는 65세 이상 노인이나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은 독감 유행 기간이라도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좋다고 언급했습니다. 대한장애인체육회는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오승환 선수를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체육회에 따르면 오 선수는 내년 시즌부터 한 세이브당 적립금을 조성해 장애인 체육발전 기금으로 후원할 계획입니다. 창원시 자원봉사단체 협의회가 제11회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 창원시 자원봉사자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대회에서는 올해의 자원봉사왕에 대한 시상과 국무총리 표창, 행자부 장관 표창장 수여 등의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충북지역본부가 충북지역 12개 지역 자활센터와 함께 김장김치 나눔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번에 담가진 김장은 청주 지역 취약계층의 350여 세대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경기도 고양시가 이달 30일까지 2017년도 노인복지기금 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대상은 고양시 관내 비영리법인과 공익단체, 노인복지시설 등이며 지원 분야는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자활능력 향상 사업, 저소득 노인을 위한 복지 서비스 사업 등입니다. 경기도 군포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이 개관 17주년을 맞아 감사엔 행복 대축제를 개최했습니다. 복지관 이용인과 가족, 지역 주민과 함께한 대축제에서는 창공 페스티벌, 생일 이벤트 등의 행사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어서 이번 주 장애인 신문 브리핑입니다. 한 주간의 복지계 소식을 장애인 신문과 함께 다시 짚어봅니다. 장애인 신문 1172호에서는 지난 3일 서울판 도관이라 불리던
송전원 시설이 폐쇄됐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송전원은 지난 2014년 설립된 인강재단 산하 장애인 거주시설로 장애인에 대한 폭행과 학대, 성폭력, 사후피임약 강제 복용 등의 인권 침해가 벌어졌던 시설입니다. 이에 대해 관할 지자체가 시설 폐쇄를 통보했고 이후 공익이사진과 신입원장이 거주인들의 탈시설 자립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기 시작. 거주인 47명 중 16명이 자립생활을 시작했고 준비가 필요한 3명은 타기관으로 전원, 28명은 인광원 재단에서 탈시설을 준비 중입니다. 특히 송전원의 경우 거주인들에 대한 탈시설 자립생활 계획이 수립 시행된 첫 사례로 사회의 열악한 자립 환경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그만큼 큰 의미를 남겼다는 평가입니다. 다음은 장애인의 접근권이 보장되지 않은 여객선에 대한 지적을 담은 기사입니다. 여객선의 10대 중 단 한 대도 휠체어 승강 설비나 장애인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선박 이용 장애인 접근권 보장을 해양수산부와 국토교통부에 권고했습니다. 이동편의증진법이 2006년 시행됐지만 이후 건조된 선박에서도 편의시설이 마련되지 않고 탑승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직권조사에 들어간 인권위. 조사 결과 지난해 6월 기준 총 162척의 여객선이 국내항에서 운영 중인 가운데 이중 휠체어 승강 선비를 갖춘 선박은 11척, 장애인 전용 화장실이 있는 선박은 13척으로 조사됐습니다. 더구나 법 시행 후 건조된 여객선 41척 중 휠체어 승강 선비를 갖춘 선박은 3척, 장애인 전용 화장실이 있는 선박은 2척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끝으로 사회복지 소식으로는 지난달 30일 제32대 한국사회복지협의 회장에 당선된 서상목 당선인과의 인터뷰가 담겼습니다. 정기총회를 통해 144표 중 84표를 얻으며 당선된 서상목 후보. 삼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냈던 그는 사회복지협의의 위상을 확립하는 정체성의 위기 극복,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는 소통의 위기 극복, 단합과 영향력을 높이는 신뢰의 위기 극복을 공약했습니다. 선거 직후 진행한 인터뷰에서 서상목 당선인은 사회복지계에 해야 할 일이 많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사회복지협의회의 역할을 확실히 정립하고 현장과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모아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더 자세한 뉴스는 장애인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네 사람 모두를 살인범으로 의심해 이태원 민피녀로 통하는 추리소설 작가 한재인. 출판사에서도 포기 직전인 그녀는 이태원 연쇄살인 사건을 모티브로 신작을 쓰기로 결심한다. 살인범을 잡아 베스트셀러 작가로 명예회복을 결심한 제인. 소꿉친구 설록환의 전폭적인 지원과 그녀의 팬 제이슨의 도움을 얻어 본격적인 범인 추적에 나서는데 연쇄살인 사건을 둘러싼 세 남녀의 아찔한 로맨틱 스릴러 영화 목숨 건 연애. 남다른 정의감과 호기심을 지닌 허당 추리소설 작가 허재인의 매력과 그녀의 곁에 멋진 두 남성과의 로맨스가 재미를 더하는데요. 하지원, 천정명, 진백민 등 한국과 대만의 탑 배우들이 출연해 더욱 화제를 모으며 로맨틱과 스릴러를 오가는 독특한 재미를 선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고 있으면 아무도 모르겠지? 퇴근하고 집에 왔더니 저희 얘기를 이혼 후 육아와 생계를 혼자 책임져야 하는 워킹맘 지선은 헌신적으로 딸을 돌봐주는 부모 한매가 있어 늘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어느 날 퇴근 후 집에 돌아온 지선은 부모 한매와 딸 다은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것을 알게 된다. 지선은 뒤늦게 경찰과 가족에게 사실을 알리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고 오히려 양육권 소송 중 일으킨 자작극으로 의심을 받는데 아이와 함께 사라진 부모를 찾아 나선 5일간의 추적을 그린 미스터리 영화 미싱.
영화는 아이 엄마 지선이 딸과 함께 없어진 부모를 추적하며 그녀에 대한 비밀을 푸는 과정을 섬세하게 보여주는데요.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린 딸을 찾아 나선 지선 역의 엄지연과 사라진 부모 한매 공효진의 불꽃 튀는 연기 대결이 관람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이며 감성 스릴러물의 새 패러다임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셰익스피어 서거 400주년을 맞이해 그의 대표작 로미오와 줄리엣을 뮤지컬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국립극장 다로름 극장에서 12월 9일부터 공연되며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할인 혜택과 공연장에는 장애인 휠체어석과 화장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랑밖에 난 몰라, 백만송이 장애인,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등 주옥 같은 명곡의 주인공 가수 심수봉이 연말 팬들을 위한 특별한 시간을 마련합니다. 그랜드 하얏트 서울 그랜드 볼룸에서 12월 24일, 25일 공연되며 공연장에는 장애인 휠체어석과 화장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강남 장애인복지관의 2016년 12월 기획전시 당신의 오늘을 여행하는 방법. 강남 장애인복지관 시각예술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어린이 50여 명의 작품을 전시하는 이번 전시회는 따분한 일상이지만 그림을 통해 오늘 하루를 새롭게 느끼고 꿈꾸게 하는 바람에서 기획됐으며 이번 달 13일부터 16일까지 강남 구민회관 1층 전시실에서 열립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에 대해서 개선을 권고했다는 뉴스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인권위의 권고가 장애계의 요구를 예산의 문제로 미뤄왔던 정부의 이 압박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권고에 대한 정부의 의지 있는 답변을 기다려보겠습니다. 행복한 미래를 여는 방송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 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